안녕하십니까.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장은 한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올랐다고 좀 주춤합니다. 추가적으로 나오는 미국의 대선 분위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시장에 대한 추세는 훼손되지 않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와 함께 오늘은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종목들 쪽에서 대표적인 게 자산 대비 저평가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. 이런 어떤 PBR이라고 하는 저PBR이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들의 방향성들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관심주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PBR, 그래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북밸류겠죠. 가치. 그래 즉 자산 대비해서 싸다란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주가 순자산비 비율 대비해서 싼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 있다. 이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죠. 가치 투자의 시작이 여기서 많이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시장 대비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. 그건 보통 PER로 많이 계산하는데 작년부터 시장 흐름들이 어떤 고평가된 종목들, 즉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 종목들도 계속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거의 소외되면서 내가 지금 가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죠. 그만큼 시장에서 안 간다, 소외된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대비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도 일단 지금 어떤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저평가를 받겠다 보니까 언젠가는 움직이겠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투자 포인트였고요.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자기 자본과 관련된 즉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어떤 부채를 뺀 나머지죠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돈을 자본을 축적된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활용해야 되겠죠.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보듯이 어떤 뭐 현금 보유가 많다, 뭐 부동산 보유가 많다라는 부분들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아니죠. 그만큼 어떤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업의 이익과 관련돼서 실적까지 같이 끌어내야 가장 좋은 이상적인 흐름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저평가의 이유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평가 흐름보다는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무조건 싸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조만간 움직이겠지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수익성들이 또 같이 좋아져야 이를 활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가장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 참고 지표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만큼 싼데 과연 이 싼 모멘텀을 어떻게 바꾸면서 주가가 변할까라는 쪽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싼 종목들이 바로 안 움직입니다.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겠죠. 그러면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는 입장 쪽에서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이다. 그러면 이제 오래 갖고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에 따른 비용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한 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 요인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죠.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 종목들의 흐름들을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쭉 밀렸다가 지금 이제 거의 횡보세로 나가기 시작하죠. 그래서 거래도 상당히 많이 줄어버립니다. 그런 쪽에서 주가는 출렁출렁 있는데 어떤 지수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죠. 그래서 어느 정도 괴리감이 많이 차이가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이제 또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또 기업들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또 이때 뭐 테마가 이런 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테마가 형성되는데 보통 이렇게 싼 종목들이 아직까지 재평가를 못 받았네. 그러면 그게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나오고요. 그럴 때는 항상 또 거래량이 수완이 되기 시작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흐름들도 오히려 또 주가와 함께 계속 정체로 내려갔었을 때 어떤 전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지표로도 삼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련된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마진과 관련된 어떤 배당 흐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
이 정도가 꾸준히 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버틸 수가 있겠죠. 그런 어떤 시간 투자를 위해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이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마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매출 확산세와 수익성 보강,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요즘 실적 흐름들 발표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출은 줄어듭니다. 근데 수익성이 올라갑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계속 통제를 하면서 비용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매출은 떨어져도 지금 버티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죠.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. 가장 이상적인 게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가장 좋은 부분들이겠죠. 그런데 이런 동반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런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탄력들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드렸듯이 금융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저평가죠. 그와 함께 또 건설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함께 또 화학, 철강 같은 경우도 저 PBR 즉 어떤 자산 대비해서 0.5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위치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과거 한 1, 2년 동안 주가가 못 갔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. 그러다가 이제 약간씩 반응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런 실적 흐름들과 같이 변화가 나오는지 이 여부들을 가장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금융주 쪽에서는 약간 이제 증권주 쪽이 좀 더 눈에 띄고 있고요.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변화를 탈피할 수 있느냐. 대표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기 시작하죠.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 우려 요인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저평가의 요인들이 이제 탈피를 시작을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츠려 들어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죠.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탄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어떤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계속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거래의 확보와 함께 움직이는지 여부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건설 쪽 같습니다.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 쪽도 정부 쪽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어떤 정책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또 흐름들과 함께 이런 저평가 흐름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. 이런 어떤 변화를 또 같이 가져가는지 흐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은 항상 중요한 외부 요인들과도 같이 연결됩니다. 그런 쪽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들도 같이 확인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지금 관점 쪽에서 싼 종목들인데 어떤 모멘텀과 함께 변화될 종목들의 동향들이 없을까라고 하게 되면 찾아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제지와 관련된 아세아 제재입니다. 일단 마찬가지로 저평가죠.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도 일단 주어지는 상황 쪽에서 조금 더 늘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골판지 같습니다. 이번에 대양제지라고 하는 회사가 골판지 원지를 국내 총생산의 한 7% 이상 담당하는데 화재가 났죠. 그러다 보니까 원지를 생산 못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골판지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충분한 조건들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 계속 체크할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실적은 2018년도가 가장 좋았습니다. 그러다가 어떤 골판지의 스프레드가 또 꺾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또 실적에 대해서 그때가 가장 정점이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가는 흔들렸는데 개선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 흐름들은 또 주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2만 8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.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창단조라는 종목입니다. 마찬가지로 PBR 0.5 이하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꽤 되는 회사죠. 그런데 앞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굴삭기 하부주행체의 소모성 부품을 제조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제 타타나 히타치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과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 SOC 투자가 확대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. 그런 쪽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흐름 보니까 계속 공시가 나는 모습을 봤을 때 내부자의 주식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를 알고 어느 정도 또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도 살짝 높아가는 상황들이고요. 하지만 거래량이 좀 많이 적다는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낫다는 관점 쪽에서 이 SOC 투자와 관련된 흐름들 또 지켜보셔야 되겠죠. 따라서 목표가는 1차로 한 4만 2천 원대, 손절가는 3만 5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의 가장 핵심은 싼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게 가장 숙제다.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 전략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.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